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국내주 체크앤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이 다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니케어 뉴스도 나름 IR 데이를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간략하게 공유해보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7월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또 복기도 해보고 여러분들은 또 어떤 결과를 나타냈을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미스테이크는 어디서 했는지 또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늘 투자하다 보면 좋은 달도 있고 안 좋은 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들이죠. 우리는 여러분 실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매크로가 안 좋을 때는 그 어떤 사람도 매크로를 이길 수 있는 투자자는 없다라는 것들 잘 생각해 주시고 그런 거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돼요? 기존에 보유했던 종목들을 잘 어떻게 돼요? 드리블 해주는 거 이것이 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여러분들 한번 투자해 봤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뭐 MSCI 편입 이슈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조정을 받고 있고요. SL도 마찬가지입니다. GKL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여러분 달리는 종목을 올라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달리던 종목이 조정을 받았을 때 올라타는 게 좋겠습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두 달 이상 랠리했던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그때 두 달 이상 랠리하고 있을 때 올라타는 건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조정시 매수가 맞겠죠. 다만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좋은가 나쁜가 실적에 예를 들어 변동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을 또 확인해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정배열로 잘 달리고 있던 종목이 두 달, 세 달 달리다가 조정을 받을 땐 그때는 항상 10중 8은 매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의견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을 조금 짓누르게 하는 요소라고 나와 있긴 한데 저는 이게 큰 요소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용을 파악해 보면 되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크게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말입니다. 자, 법인세는 25% 정상화시킨다라는 것들인데 그러면 뭐 법인세 20%에서 25%도 올린 거냐? 그거 아니거든요. 24%에서 25%로 올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올린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도 늘 25% 내던 것들이고요. 뭐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크게 이상한 뭐 모양새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배당소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보다 상당히 낮은 세율을 다 적용을 해주는 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좀 많이 좀 진행되고 있는 뭐 지주사 같은 경우도 저는 긍정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도 지주사에 해당이 되죠. LS도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것들이죠. 저놈의 이게 상당히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배당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대기업 같은 게 어떻습니까? 예, 대주주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10억 이하로 보유해야 된다고? 그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바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대주주 기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한 번 더 정부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가총액 대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시가총액이 뭐 예를 들면 2천억, 3천억 되는 거에다가 10억 원 대비면 뭐 대주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삼성전자에 10억 들고 있는 게 이렇게 대주주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또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참 말이 웃기잖아요. 이거는 개인의 소득세를 때리는 개념이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대주주 뭐 예를 들면 글쎄요 기준에 대해서 강화시켜 나가는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것이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시가총액별로 비율을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 해당되게 하면 되는 것들이지. 왜 이걸 이렇게 하는지 저는 조금은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시장을 영향을 많이 미치는 내용은 바로 대주주 기준에 대한 강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50억에서 과거에 만든 법도 좀 이상해요. 뭐 50억 원 이상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기업의 시가총액별로 해서 좀 비례대로 가는 것들이 옳지 않나. 그게 뭐 평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관할 일은 아닌데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 조정을 받는 이유는 저런 사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7월 달에 여러분들하고 수익 실현 의견을 갖다 내드린 거, 제가 그대로다가 게시판에 올려드린 것들, 그런 것들을 그대로다 그냥 제가 최고 수익률이 얼마 될지 잘 모르죠. 가정을 해서. 제가 여러분 이 정도 이상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린 자리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중간에 종목 교체한 것들도 다 제가 집어넣고요. 총 우리가 거래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25개 이 정도 거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7월 달에 어느 구간에서 좀 힘들었나라는 것들을 잘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7월 우리가 초에서 조금 힘들었죠. 특히 이제 8일 이후부터 한 14일까지 이 구간에는 정말 우리가 별로 수익을 내지 못했었습니다. 여기 이 구간이죠. 한 열흘 동안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는데 8월달 같은 경우도 여러분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가면 되겠다. 급한 마음 갖지 말고 또 우리가 나중까지 잘 매수해 두면 주식은 언제든지 원래 올라가려고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뭐예요? 성장주라 하더라도 모멘텀을 갖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실적주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뭐야? 실적 가이던스가 좋은 종목들을 투자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향 부분은 상방으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7월 달에 이 정도를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냉정하게 접근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RF 시스템즈 수익 나신 분들 계시고요.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냥 마이너스로 기록을 했고, 뭐 사실 S에코에너지라든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제가 메시지 드린 시간 뭐 이런 때도 S&T에너지도 어떤 분은 뭐 상황 때리셨고, 저는 제일 낮은 구간, 이 구간 기준으로 대부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정이니까 여러분 이거는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항상 법적으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한번 가정을 좀 해봤어요. 저 기준치에 가지고 우리가 종목당 500, 종목당 500이면 좀 제 기준으로 보면 보통 보면 비중이 한 20%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저 기준치가 상당히 많아서 저걸 그냥 아주 그냥 전체로 다 똑같이 투자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과정 속에서 500씩 투자했다고 하면 우리가 총 거래 금액은 1억 2천 정도 됐고요. 수익 금액은 1,061만 8천 원 정도 나오지 않나. 수익률로는 8.848%, 이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S&T에너지 같은 경우 비중이 60%짜리였고 30%짜리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생각하는 것들은 이 기준치대로도만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여러분들께서 또 수익을 더 창출해 내셨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창출을 못 해내셨다라고 한다고 하면 뭐 저를 신뢰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7월 달 정도는 이 정도 가정을 갖다가 우리가 밟아보았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에게는 제가 자료를 하나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복기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뭐 종목당 5천 들어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여러 분 많겠죠. 근데 그 기준치에 대해서는 러프하게 계산하고 저는 뭐 보통 이 정도로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중형, 중수익 개념들을 여러분들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주사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 투자하실래요? 두산 투자하실래요? 두산에는 두산전자비지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두산 마켓도 있고,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이걸 다 가지고 있고,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회사가 저는 두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수주를 많이 받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두산을 또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AI 가속기 들어가는 그 동박 CCL 이 부분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주 충실 의무라든지 지금 선법 개정안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동사한테는 우호적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주가가 조정받았을 땐 저는 분명히 공략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당 단가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뭐 대략 보면 한 50만 원 후반대 이 정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58? 뭐 이렇게 본다고 한다 하더라도 목표가는 지금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찍혀 있는 것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또 매수 포인트를 잘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EPS나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는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 주가가 올라온 것들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올해보다 약 30% 이상 여러분 업사이드에 이익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생각해보면 주가가 앞으로 좀 더 밸류를 더 받아야 된다. 그럼 조정 시에는 뭐 해야 된다? 매수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서 가면 좋겠다. 물론 중간에 가면서 매크로도 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우리가 기업이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여기 내용만 여기만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4분기로 가면서 상당히 좋죠. 내년도도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분기, 4분기 실적이 1, 2분기보다 상당히 높은 관계로 우리가 우상방으로 보는 게 맞다는 전제하에 보면 최근에 보면 선반영에서 많이 올라왔죠. 지주사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뭐 사실 어느 정도 보면 단기적으로 좀 거품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차익물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시간과 뭐가 들어가겠어요? 예, 수익이 들어오는 그걸 다 합산해 보면 한 3개월 정도 쉬어주는 게 그게 정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나왔으니 나오게 되면 그리고 나서 앞으로 3분기 가는 과정 속에서는 리바운딩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서부터는 좀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법 관련된 부분이 여기서부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쭉 급격하게 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이 들어와 주면 상당히 좋다. 그래서 62 이동 평균선 아래쪽으로만 들어와 주면 이거는 좋은 또 스트롱 바이 조건이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절대 매수할 필요가 없겠죠. 왜? 장세가 좋지 않고 내일까지도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관세 협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에 강하게 들어올 만한 내용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시간 쪽에 우리가 봐야 된다. 자, 장이 안 좋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의 숙명은 좋은 종목을 어떻게 돼요? 열심히 찾아서 어느 종목을 갖다 공략해야 될까를 선택, 결정을 하면서 가야 되는 시점은 틀림없습니다.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좋은 또 투자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의외로 보면 두산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들어올 때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는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조금 과하게 빠르게 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 털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올라가는 게 한 달이고 내려오는 게 한 달이었으니까 이제 기간 조정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또 생길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은 SL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그때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는데, 대략 한 7% 정도 수익을 만들어냈겠죠. 관세 협상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도 수준만큼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평선 다 모여있는 자리, 여기를 갖다 훼손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3만, 아마 이게 3,000원부터 3만 1,000원 정도 사이 정도 될 거예요. 이 구간으로 들어와 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자, 앞으로 3일 남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일 중에 하나가 좀 더 눌려 들어오면 저는 매수 의견으로다가 접근해서 한번 공략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짬밀에도 틈새 전략을 좀 발휘해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돼서 전방업체, 뭐, 현대차나 기아를 갖다가 공략하는 것보다는 저는 SL이 가장 더 튼튼한 회사이기도 하고, 매출도 좋고, 또 밸류도 높지 않은 기업 종목 중에 하나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슈 때문에 장대 양봉 치면 항상 끌고 내려오죠, 여러분. 이건 많이 경험하셨죠. 그래서 일단은 33,000원 언더로 들어가는 거 한번 계속 모니터링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SOP, 숲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 매출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실 게임사들 광고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기업 리포트 영상을 또 올릴 때 해드렸으니까 그런 뭐 잡스러운 얘기 다 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지금 보면 여기 이제 우리가 4월달 자리가 이 낮은 구간 아니겠어요? 여기도 지나왔고 그리고 여기 살짝 올라와서 이평선이 다 모이는 이 자리 여기 정도 되면은 여러분 결정이 항상 떨어지는 거 이건 뭐 제가 뭐 분석을 하든 안 하든 세상은 이리 가든 둘 중에 한 방으로 간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이 훨씬 더 가이던스가 있다. 그러면 상방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89,800원에 어제 비중 20% 이야기 드렸고 일단 이 아래쪽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 준비해 두고 여러분 같이 공략해
나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항상 보면 숲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한 번 또 화끈하게 파이팅 해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도 보면 8월에서 9월 사이 이 정도 수준에서 한 번 정도 매기가 좀 들어오는 그런 내용들이 좀 항상 있었습니다. 왜? 항상 보면 이렇게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하반기 앞두고 신규 론칭을 많이 진행을 하면서 광고 수익이 또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K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올해 카지노 관련된 것들은 한 번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투자한 적도 없고, 면세 관련된 것도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조정을 안 받으니까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조정 안 받으면 절대 저는 이 스윙 거래나 롱숏 같은 경우는 조정이 들어오지 않으면 웬만해서 공략하지 않아요. 그것이 기본이죠. 그런데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체크업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기별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2024년도는 1쿼터, 2쿼터 실적이 좋았고 3쿼터, 4쿼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곤두박질 쳤죠.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쿼터가 상당히 이익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2쿼터가 좀 안 좋습니다. 지금 2쿼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되겠어요? 좀 빠져줘야 되겠지. 근데 3쿼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한 번 정도의 우리가 기회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10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좀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실적이 발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실적 발표쯤 되게 돼서 그쯤이면 충분히 또 매력적인 또 가격대가 형성이 되면 공략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니터링 한다고 뭐 다 공략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자리는 여기인데 오늘 더 왔어요. 뭐 아주 뭐 힘겹게 오긴 했는데요. 매수세는 계속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 마운틴을 잘라버리는 건데 이 삼각형 자리 이거 잘라버리고 나면 또 62평 수령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 구간에서는 매수해 주는 게 지금 맞다. 왜 가이던스 일단 보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그래서 GK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인 가이던스가 좀 깨졌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3분기보다 그죠? 2분기에서 매출이 그렇게 많이 빠졌을까? QOQ 대비해서 상당히 낮아지게 되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여기까지는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상당히 저는 어트랙티브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카지노 관련된 부분도 그닥 네거티브한 의견은 많지 않다라는 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부는 좀 짧게 진행을 간단하게 진행하는 이유는 제가 목 상태도 좋지 않고요. 여러분들도 몸살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게 더위 먹으니까 근육통이 아주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을 못 들겠더라고요. 그런 거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휴가 가시는 분들은 또 휴가 잘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8월달 같은 경우도 7월달하고 유사하게 8월 초에서는 빌빌하다. 7월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8월 초에서는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8월 한 두째 주쯤 의사결정이 나오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아주 파워풀하게 공략하는 시점은 우리가 결과를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습니다. 왜? 반도체 같은 경우 조정받은 게 많잖아요. 우리가 삼성전자 공략하겠어요? 하이닉스 공략하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막 물타기 하고 이렇게 할 타임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조정을 받고 있는 것들은 제가 다 타이밍을 보고 있다. 평단 조절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잘 체크하셔서 제가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 브리핑 할 때 이야기 드릴 테니까 그거 참조하시면서 하시면 시간이 가면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고 능력치는 만렙인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큰 도움 되도록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